봐도 되고 난 어차피 잘 안 보아요. 보자. 우리가 중학교 때 뭐 이제 배웠으니까 중학교 때 배우고 A의 n제곱이라는 게 이거죠? n개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처음에 배울 때는 A가 그냥 실수였어요. 그리고 N은 자연수였죠. 몇 개를 곱할 거야 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 배울 때의 지수법칙을 보면 요즘 선생님이 실제로 지수법칙만 설명하고 있잖아. 지난주에 예비고의에도 넘어가기 전에 지수해줬지. 이번에 고1반 주반을 맡았는데 잘하는 반이라서 지수법칙 했지. 5번째 수업은 너무 내가 다 아는 건데도 너무 어렵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린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3학년인데 각오가 있지. 더 모르는 거 아니야? 나중에 테스트를 저쪽도 똑같이 풀어봐야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지수법칙이에요. 지기만 해도 안 돼요. 자, 지수법칙이에요.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죠. A랑 B가 그냥 CF예요. 수어는 뭐가 중요하죠? 조건이 중요해요. 얘네가 지수법칙을 못 푸진 않아. 간혹 못 푸는 사람도 있어요. 계산 잘못하고. 이따가 물어볼 거야. 근데 조건이 중요해요. 여기서 M하고 N이 자연수예요. 선생님이 지수랑 로그를 가르칠 때 처음에 가르칠 때 가장 중점적인 게 뭐냐면 계산이에요. 여기서 계산을 망하면 지수로그 함수 가서도 망해요.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이거죠. A의 n제곱 A의 n제곱은 A의 n 플러스 n이죠. m개랑 n개 전체 합치면 n 플러스 n이 곱하는 거다. 해줄게. 처음이니까. 이제 3학년이랑 이상은 안 되지. 벌써 돌려? 자, 여기에 n개 있고 여기에 n개 있으니 전체는 n 플러스 n개가 있구나 라는 얘기죠. 괜찮아요? 이런 얘기. 두 번째. 나중에 문제거리가 좀 되긴 하지만 여기에 n제곱은 mn제곱이다. 이건 뭐야? 이거예요. 자, A의 M의 n제곱은 정의대로 얘가 몇 개? n개. 맞나요? 방금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자, 세 번째 A, B의 n제곱은 A n제곱, B n제곱. 여기에 포함해서 B분의 A의 n제곱은 B의 n제곱, A의 n제곱. 대신 여기는 B가 여기 아니다. 이런 조건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될까요? 눈 따위 뭐 하다 왔는데 이렇게 졸아. 날이 추워서 그런가? 또 따뜻해졌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힌트를 끈 건데. 자, 네 번째 A의 n제곱은 원래 옛날엔 이거였죠. 이럴 때는 이렇게 같을 때는 1 얘가 크면 이렇게 됐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지수법칙이에요. 오케이? 지울게요. 잠깐 여기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른 얘기를 잠깐 넘어가면 제곱근이라는 걸 또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이거 처음 배울 때 되게 힘들었잖아. 자, A가 양수일 때 타이틀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예요? 정의 뭐야 이게? 뭐야?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저건 계산하는 거고 얘의 뜻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왜냐하면 얘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운 녀석 때문에.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배운 건 거듭제곱근 즉 제곱근을 얘기해요. n이 보다 크거나 같을 때 A는 그냥 실수예요. 그럼 타이틀이 A의 n제곱근이거든요. 오케이?
뭐라고? 뜻이 뭐라고?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뜻이라고. 돼요? 오케이? 좋아요. 또 다른 얘기 해볼까? 수체계라는 말 알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전술 배웠고, 유리수도 배웠고, 무리수도 배웠고, 실수 배웠고, 고등학교 가서 복소수라는 걸 배웠죠. 즉, 수체계의 끝판왕, 우리가 제일 큰 수체계라고 생각하는 데가 바로 뭐냐면 복소수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수를 계산할 때 보통 복소수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이 없다면. 오케이? 그럼 이 방정식을 복소수 내에서 풀면 근이 무조건 n개가 나와야 돼. n차니까요. 다 구할 수는 없지 당연히. 우리는 아직 저걸 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저건 진짜 수학과나 가야 배우는 거지 안 배워요. 공대 가도 안 배워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중요할 것 같아? 그렇지? 여기서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실근의 개수가 중요해진 거죠. 그걸 하기 전에 여기에 얘처럼 n제곱분 a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얘네는 계산을 어떻게 할까? 라는 게 중요해요. 저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끔 나오니까. 저건 나중에 지수가 확장되었을 때의 계산 방법으로 이어서 설명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따 예를 들면 자,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봐요. 조건이 중요해요. 제발 부탁인데 문제 좀 잘 읽자. 문제를 잘 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도 많고 문해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내신을 풀 때 3학년 정도 되면 문제 자체가 말이 길어져요. 확통도 나중에 하면 알겠지만 확통 문제 되게 길어요. 앞에 이만큼 지문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뭔 얘기인지 알아야 풀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풀다 보면 선생님 못 풀겠어요가 아니라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야 이게 이 뜻이야. 그럼 제가 또 아는 거네 하고 풀어요. 그러니까 못 푸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3학년 내신이랑 수능은 망해요. 내가 진짜 미친듯이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거든요.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 조건. 이 조건이에요. 1번에 왜 벌써부터 졸려? 여기다가 요거 곱하면 같은 우산을 쓴다고 해서 이렇게 곱하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얘도 괜찮아. n제곱분의 n제곱이면 여기도 이렇게 돼요. 대신 양수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 가끔 나와요 이거. A가 음수야. B가 음수야.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뭐야? 이거잖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야. 아니지. 여기가 음수가 아니고 여긴 양수야. B가 음수야. 그러면 루트 B분의 루트 A도 이렇게 되죠. 그런 거. 자, 저런 것 때문에 이 조건이 필요하다. 만약 이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큰일 나. 이제?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이네?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맞다고 동그라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런 규칙이 봐. 세 번째, 얘가 중요하거든요. 얘가 np 제곱 근의 a의 np 제곱이 밖에 거랑 안에 약분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것도 거꾸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하나 드릴게. 봐봐. 자, 세제곱 근의 2의 제곱이 있어요. 여기다가 제곱근의 2의 수제곱을 곱할 거예요. 일단 위에 루트가 다르잖아. 맞아요? 뭐 지수계산 유지수 확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 푸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죠?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 여기를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반대로 가면 통분한 거, 통분한 거. 밖에 씌운 걸 통분한 거라고.
그렇다고 나중에 또 계산 능력이 안 되면 망해요. 기본 계산 능력이 안 되면. 근데 그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익혀야지. 그냥 무작정 외워서 하다가 나중에 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요게 해야 하이라이트예요. 요게 하이라이트. 이따가 아마 여기 문제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x에 n제곱 a의 실근의 개수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실근의 개수 구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n이 짝수다 라고 했을 때 a가 양수 0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개야? 2개, 하나, 0. 기억하고 있습니까? 모르니까 해보자고. 예를 들면 4제곱을 했는데 16이야. 그럼 x가 뿔마 2 그래서 실근은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되고. 괜찮아요? 자, x에 100제곱을 했다. 0이에요. 그러면 0 하나밖에 없어. 중근이잖아. 선생님 100개 있다면서요. 0이 100개 있는 거야. 겹쳐있으니까 하나다. 소심하게 갈까?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x가 뿔마 i죠? 그럼 없잖아. 2개 하나 있는. 근데 요 얘기를 이번에는 n이 뿔수다로 바꿔서 하면, 자, a가 양수일 때 3개로 나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의 뿔수 세제곱이 1이에요. 양수. 인수분해하면 이건 뭐 지겹지 않니? 한 개. 이거 혹은 2개. x의 1001 제곱이 0이야? 0.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야. 넘기면 여기도 한 번. 잘 나눠 가졌네요. 맞죠? 2개 하나요? 하나. 이렇게 나눠 가졌다고. 니네는 이거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방부등식에 활용해서 fx는 0 또는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무슨 방법을 썼어? 뭐랬니? 이거 뭐야? y는 fx랑 x축의 교점의 개수 또는 y는 fx y는 gx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건 뭐 내가 1년 때 설명할 때 예를 들지만 3학년 정도면 이건 큰 그림이잖아요. 되게 많이 쓰이는 방부등식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을 x의 n제곱이 a다라는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정신 차리시고 1번 뭘로 가요? 그렇지, 여기도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돼요? 좋아요. 그럼 만약에 n이 짝이다 그러면 x제곱, 4제곱, 6제곱 이런 애가 있을 텐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숫자 횟수로 좁아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가 y는 a를 풀었어. a가 0이야. 몇 개에서 만나? 2개. 오, 2개. y는 0이야. a가 0이야. 어디서 만나? 하나. a가 0보다 작아. 안 만나. 제로. 네. 그 다음 두 번째. n이 홀이더라 라는 거죠. 저 안 지키는 거 아니야? 홀이야. 그럼 y는 x 빼고 y는 세제곱 5제곱 이렇게 가. 그럼 여기는
그래프가 이거 빼고는 x 빼고는 그래프가 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냥 알잖아. 3차 5차. 자, y가 a인데 0보다 클 때도 하나, y가 0일 때도 하나, y a인데 음수일 때도 하나 까지. 그래서 괜찮죠? 자, 여기 잠깐 줄게. 외웠지? 두 개 하나요? 하나. 외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적어볼게. 지금부터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대답 잘 해보세요. 뭘 물어볼 테니까. 이게 된다면서요? 됐죠? 이렇게. 자, 질문. 퀘스천. x는 n제곱은 a에 실근의 개수를 이제부터 f의 n, a를 하죠. 맞나 틀리나 보세요. 1번. 맞아요? 맞아 틀려? f의 4,3이 맞아요? 틀려? 맞죠? 아니 얘들아, 왜 여기서는 잘 이해해놓고 문제가 이렇게 바뀌면 두 줄밖에 안 썼는데 이게 바로 문해력이야. 아하, 이거 실근의 개수를 n을 여기다 놓고 a를 여기다 놓겠대. 짝수래 양수래 그럼 두 개잖아. 짝수래 양수래 두 개잖아. 이게 모의고사예요. 이 정도면 내신까지 내려와 있는 문제야. 내신 유형에서 되게 내가 1학기 때 이걸 내가 그냥 다 안 풀었겠니? 엄청 유명한 건데. 근데 이 문제가 이제 평판이 그냥 아예 깔렸기 때문에 단계가 되게 많이 나눠서 한 5단까지 줘봐요. 그럼 1에서 3까지는 내신이야. 4에서 5, 6이면 모의고사에 들어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K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어차피 홀수잖아. 뒤에 뭐가 어디지?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중 옳은 것을 하면 얘네 둘이 한 기억이 나오는 거죠. 계란처럼 다 맞히는 기억. 이해했어요? 좋아요. 최고가 밑에.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문제랑 섞이기 시작해요. 얼마야? 얼마하게 뭐 암산도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 얼마니?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가죠. 10까지니까 괜찮아요? 시그마 안 배운 거 아니잖아. 설마 벌써 시그마를 까먹었다고? 큰일 나. 어차피 하긴 하겠지만. 얼마야? 앞에 짝수는 다 여기죠. 제일 음수잖아. 호수는 다 1이라면 답이 4겠죠. 3, 5, 7, 9. 끝.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됐어요? 이게 미은이야. 미은이가. 지그세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풀겠지만 대학 문제를 나와요. 되게 어려워요. 일단 여기까지는 내가 수정해 놓은 여기까지. 아시겠죠? 나중에 만날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f의 n, k로 a로 바꿔야 돼요. 아니면 여기를 x로 여기가 뭐 x는 a 이렇게 함수가 되죠. n에 따른 a 함수죠. 그럼 n이 얼마일 때 a가 어떤 점에서 극한이냐 연속이냐 이런 거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 수치의 개념도 이게 해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 이게 아니고 아니잖아. 숫자가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이 문제의 해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고.
버벅대잖아요. 근데 원래 바로 끄덕끄덕 해야 되고 바로 저게 나와야 된다고.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을 몇 개나 익혀놔도 그 다음 단계 유형을 푸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유형을 겪지 않고 그 다음 단계 유형을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도 이거 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아시겠죠? 이제 여기는 끝냈고 다시 저기 지수로 가죠. 자, 책에 있는데 아마 간단하게 쓰여 있을 테니까 눈으로 잘 봐주시고 아니면 선생님이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에서 캡처를 하시는 분은 하세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 거다잉. 자, 여기를 다시 가자.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저 지수를 확장할 거예요. 생각보다 중요해요. 뭐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가 그렇게 되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면 선생님 생각에는 중요하고요. 특히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조건이 중요해요. 조건이. 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기는 중학교 때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은 이거죠. 명칭을 안 해주는구나. 얘가 밑이죠? 밑. 얘가 지수죠? 밑조건, 지수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수는 우리가 확장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밑이 달라져요. 얘기가 달라진다고. 여기 아까 지웠던 거 쓸게요. 이렇게. 대신 여기도 A가 0이면 안 돼요. 나눠야 되니까. 뭐 그렇게 0을 나눌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첫 번째. 지수가 정수가 됩니다. 확장이 돼요. 여기는 정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수학에서 정의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냐면 0제곱 1이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분의 1 이런 거야. 여기 n이 자연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인버스. 돼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있는 지수법칙을 정수에서 성립하게 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봐봐. 만약에 A의 세제곱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A 0제곱 해서 뭔지 몰랐다? 근데 지수끼리 더한다면 지수법칙 성립하려면 얘가 뭐냐면 4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이잖아. 맞춘 거야, 맞춘 거. 그 다음에 A의 제곱에다가 A의 마이너스 1 곱했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2 더하기 마이너스 2를 했다. 여기 A 0이잖아. 1이면 되겠지? 근데 A의 제곱에다가 A 제곱분의 1을 해야 1이니까 얘랑 같은 거지. 맞춘 거야, 세팅이.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지수법칙을 할 거예요. 근데 하기 전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조건이 중요하다고. 지수는 정보가 됐어. 그럼 밑은 절대 0이 되면 안 돼. 이유가 확연하게 써있어.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 분모가 여기서 안 되지. 그죠? 뒤집었단 말이야. 여기 되면 안 돼. 그래서 0은 빼고 한다. 그래서 지수가 정수가 됐을 때의 밑조건은 0이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 0이 들어갔어. 그냥 실수니까. 그럼 지수법칙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 A랑 B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들어가요. M하고 N은 뭐? 정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거 똑같아. 똑같지만 조건이 바뀌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조건이 바뀌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를 그냥 지수법칙 잘 풀어요 라고 하겠지만 그 안에 함정이 생각보다 많이 숨어 있어요. 이 함정을 노리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
어디? 모의고사에. 어디? 옳고 그른 문제. 야, 이거 맞냐? 야, 틀리냐? 이런 거 할 때. 그럼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당하는 거야. 왜 당하는지 모르고. 이건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 a 제곱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3번도 변화가 있습니다. a, b의 n제곱이 요것만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얘를 쓰지 않아요. 왜? 여기 들어가 있어. 봐봐. b분의 a의 n제곱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a 마이너스 1의 n이니까 a의 b의 마이너스 n 오케이. bn an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거지. 더 쓸 필요 없지. 4번이 힌트죠? 4번은 이제 어떻게 한다? 그냥 빼기만 한다. 끝. 음수면이야. 그러니까 이거였으면 예전에는 얘를 이거야 해서 두 개 지웠지. 그러니까 얘가 아하 이거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왜 하냐? 바로 가는 이유죠. 되죠? 내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제 조건은 내가 다시 공부하면서 문제 풀면서 익히면 돼. 근데 한 가지 포인트. 지수는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모르고 가서 그런 일이 많아. 계산이 너무 벅벅대. 그 문제 풀 때 생각도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수 계산이나 로그 계산이 벅벅대면 그런 문제들 많이 풀어서 계산을 빨리빨리 하는 걸로 연습을 해놔야 돼. 생각보다 고등 문과는 이거보다 시간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에요. 할 게 많다고. 수학만 공부할 거야? 계산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절대 안 돼요. 알겠지? 실수도 마찬가지. 내가 계산 실수를 많이 한다. 빨리 없애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 피해는 내가 다 본다. 두 번째. 지수가 유리수가 되었다. 유리수가 된다. 그럼 여기도 정의가 들어가죠. 상한테 이거 물어보기 좀 그런데 물어볼까?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지? 유리수 수학에서는 b분의 a꼴이라 하고 a, b가 서로 소인 정수 그리고 b는 0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좀 길긴 하지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라고 하면 이거지. 이거 나라는 거죠. 여기서 a 이것도 맞춰준 거야. 잘 봐. a의 n분의 1을 가져다가 n제곱을 했어. 내가. 그러면 a의 n분의 1 곱하기 n이 되고 a가 됐네? 근데 n제곱분 a를 n제곱하면 a가 된다는 생각을 알고 있잖아. 얘들이 갖다 놓은 거지. 세팅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게 됩니다. 근데 여기 위험한 게 있지. 이따가 할 거야. 즉 조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여기는 정의들이 여성인 거예요. 즉 지수가 유리수가 됐을 때의 밑조건의 가장 큰 포인트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끔 모의고사에서 뒤통수를 때릴 때가 있어요. 교과서, 즉 학교 교과서를 보면 지수의 확장에서 유리수가 됐을 때 왜 밑이 0보다 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써놓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잘 봐. 만약에 A가 못 찾다면 이라고 해서 반례를 드는 거예요. 내제곱분에 마이너스 2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얘를 여기 써도 되지? 맞아. 얘가 뭐게? 지수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맞아? 여기 봐봐.
내가 알기로는 얘가 이거야. 이게 뭐야? 이잖아. 어디가 틀린 거야? 2를 따라갔더니 얘가 마이너스 2가 됐어. 이게 보기 하나 나올 수 있어. 다음 중 틀린 것은 옳은 것은 해. 내가 이렇게 푸는 거야. 얘네 맞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어? 이게 우리 뒤통수 때리는 거야. 지수에 이런 게 있어?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당하는 거야. 돼요? 어디가? 그게 잘못된 거야. 즉 A가 없으면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요게 되려면 A가 0보다 커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왜? 여기도 내가 이렇게 썼잖아 지금. 돼요? 뭔 얘기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어렵지 않아. Y. 여기는 지수 법칙이 똑같이 나와. A, B는 0보다 큰 실. 봐봐, 바뀌었잖아. 조건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M하고 N이 유리수다 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조건은 바뀐 거예요. 같은 지수 법칙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걸 통상적으로 다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라고. 그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니네한테 그냥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뭔지 알고 계산하니? 를 물어보는 거야. 충분히 뒤통수를 맞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이거 계산했잖아 이거. 이제 우리는 3학년인데 이렇게 계산 안 하죠.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얘 가져가서 이렇게 써야지. 아 이게 3분의 2고 2에 2분의 3되고 아 그냥 2에 6분의 3 더하기 6분의 9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계산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빠르게 구구단하듯이 덧셈하듯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저기서 막히면 시간 다 날려요. 끝이야. 내가 3학년들 겪으면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니? 어느 정도 한다는 애들이 모의고사 와서 풀고 와서 너 뭐 틀렸어라고 물어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한 4점짜리를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 풀었어. 심지어 마지막에 틀려. 뭘로? 이런 걸로. 루트로. 이런 걸로 틀려. 환장한다니까 진짜. 확통도 그런 거 되게 많아. 내가 나중에 확통할 때 모의고사 풀면서 내가 얘기할 건데 확통도 진짜 그지같이 계산하는 경우 되게 많아. 환장한다니까. 얘네 확통에 내가 얘를 하나 줄게. 확통이 이거 나오거든. 맞지? 동공 흔들리잖아. 미쳤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간다니까? 환장한다니까 진짜. 보기에 2가 있다고. 보기에 2가 있어 얘들아. 2, 6, 16도 있어. 1번 보기 2, 4, 8, 16 다 이거 써. 미쳐버리네 진짜 이러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 되게 많아. 속이 터지냐 안 터지냐.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이제 들으면서 내가 잘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겠지. 걔는 또 어디서 처음에 내가 얘기했을 때 선생님 제가 해본다고 그렇게. 3번 뭐야 마지막. 지수가 실수. 따져요.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뭐 정의 내리는 거 없어요. 문제 없어요. 지수가 똑같아요. 대신 뭐가 다르게 다르지. 조건이 달라지고 여기 똑같아 또. 그런데 자 선생님이 푸는 걸 봐. 니네는 만나보자. 맞아요? 맞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잖아. 아니 맞아 틀려. 이걸 또 계산해야 돼? 문제를 못 풀어? 지수가 실수
딱 때 맞아 틀려. 미쳤지 이렇게 풀면. 이거 틀려. 방금 뭐라고 했냐? 곱하면 더한다니까. 이렇게. 어디로 가 어디로? 이번에 수능 문제 1번. 선생님 잠깐 변형할게. 수능 문제 1번에 이런 게 나왔어. 비슷하게. 맞지? 합차잖아, 합차. 미쳤다고. 와, 안 그럴 것 같지만, 니네 지금 눈이 다 흔들린다고. 어? 같지 않나? 큰일 나.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때문에 속았을 거고. 수능 문제 한번 찾아봐. 얘랑 비슷한 게 나왔어. 이게 지수형 확장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교재 보는 거야. 로그는 좀 이따 할 거고, 맨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수에 대한 설명을 했고, 거기 밑에 지수의 확장까지 선생님 다 설명을 했고, 정의까지 다 들어가 있죠. 네, 뒤로 좀 넘길게요. 넘어가서. 자, 지금 뭘 하냐면, 거기 10페이지부터 어디까지? 노고 전까지니까 유형 4번까지 대소관계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큰 사람들은 뒤에 좀 넘어가면 유형 넘어가면 저기 문제 해결 완성이 돼 31페이지 가면 거기서부터 그 1- 해서 지수법칙까지 해서 로고 성질 전까지니까 37페이지까지 지금 푸세요. 자, 유형은 쉬울 거야. 앞에 되게 쉬워. 표정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되고 같이 이따 나눌 수 있어요. 그거 하고 로고까지 나갈 거예요. 처음에 좀 유리 있게 나갈게. 다음 시간부터 얼마나 나갈지 고민해 봅시다. 일단 로고 할게요. 로고는 뭐 생각보다 할 게 별로 없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어서 그걸 좀 할게요. 첫날입니다. 영감을 할 거 그랬나? 좀 빨리 했거든요. 근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2월달에 추가를 할게. 그게 낫지 않으실까? 자, 로그예요. 로그는 알고 계시죠? 만약에 우리가 2의 x제곱을 하려고 하면 이건 풀죠. x가 3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의 x제곱을 뭐라고 했을 때 예전엔 못 풀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의 x제곱이 n이다 라는 녀석을 풀 거예요. 지수방정식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x를 우리가 실수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실수인 거죠. 맞아요? 그럼 밑에 조건 a는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을 알아야 이걸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다르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 x를 로그 a n으로 정의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저렇게 안 했죠. 밑이 a인 로그 n 값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뜻이 뭐야? a의 몇 제곱을 해야 n이 돼? 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지수랑 항상 관련 지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할 때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이다 라는 걸 사용할 때 이번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하셔야지 지수 따로, 로그 따로는 절대 안 돼요. 나중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지수 로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라고 물으면 선생님은 당연하게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예요. 무조건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다른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미적분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지금 수원을 먼저 시작을 하는 이유가 여기를 안 하고 미적분에 들어가면 미적분 처음에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이 나오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수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수열부터 하려고 했어요. 수열을 해야 맨 처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이 되는 거니까. 수열은 좀 천천히 할게요. 뭐.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이 관계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질들을 보면 a의 0제곱이 1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따지면
로그 A의 1은 0이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의를 하나 하고 가야 되죠. 실수가 지수에 들어가요. 지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밑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되죠. 밑이 1이면 상등식이 돼요. x다 뭘 집어넣어도 1이 되니까.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빼고 계산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조건이라고 해서 a는 0보다 크다, a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얘를 뭐라고 해요? 진수라고 하죠? 그래서 진수 조건이라고 해서 진수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시달리냐면 부정식 문제에서 시달려요. 내가 진짜 부탁인데 2학년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부등식에서 틀리지 말자. 부등식 풀다 보면 틀리는 경우 너무 많아요. 부식이 그냥 물어볼게. A가 1보다 커. 그럼 A분의 1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죠. 근데 그래서 끝나면 안 되지. 적어야지. 하나 더 물어볼까? 물어볼게. A가 B가 A보다 커요. 그럼 A분의 1이랑 B분의 1이 이렇게 되죠. 맞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이건 얘네들의 부호가 같을 때만 성립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조심하세요. 저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 부등식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등호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어디까지야? 어디가 답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틀리면 절대 안 돼. 부탁이야, 진짜 제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문제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부등식 틀리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모의고사 같은 걸 풀면서 내가 어디서 실수하는지 보세요. 계산에서 틀리는가, 부등식이나 이런 데서 틀리는가, 지수 계산은 틀리나, 누구 계산은 틀리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캐치해놓고 그걸 오답을 해야 다음부터 거기서 안 틀리지. 그걸 안 하고 그냥 난 계속 실수야 괜찮아 하고 넘기면 계속 거기 구멍이 나 있는 거야. 계속 빠지는 거야. 구멍이네 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넘어가서 이런 조건 있죠. 그러면 A의 1제곱이 A니까 이것도 로그 뭐야? A는 1이다. 이런 것도 이제 조건들이 필요해요. 여기 이 조건을 쓸 거고 그러면 A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 B 0보다 크고 B가 1이 아니다. 니네가 다 아는 조건인데 X랑 Y가 양수다. 되어 있어요. 그럼 많이 쓰는 조건이죠. 로그 A의 X, Y가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이런 것들. 로그 A의 Y분의 X는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다. 이런 것들. 절대 허투루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공식. 로그 A의 X의 K제곱은 이 K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다. 여기까지만 적용을 할까요?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솔직히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이 증명이 그렇게 중요한 패턴은 아니에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런 공식들을 가져다가 되게 서슴치 않게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할 때마다 매번 버벅대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내가 얘기했다 분명히 미적 들어가면 아니 미적 아니죠. 나중에 다른 문제랑 통합될 때는 무조건 이런 계산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어 분명히 계산에서 풀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 수원 때 내신 대비를 많이 해서 문제를 많이 푼 사람들은 이런 계산들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좀 까다로운 문제에서 넘어가는 게 안 될 뿐이에요. 그럼 다행인데 본인이 문제를 풀다가 느껴요. 나 계산이 안 되네.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여름방, 이 겨울방 내에 그걸 끝내야 돼요. 절대 무조건. 알겠어요? 모의고사 풀고 있는데 선생님 저는 노구 계산이 안 돼서 어떻게 하려고요? 마지막에 노구 계산인데 큰일 나요. 자 이해되셨죠? 몇 개 보면 자 여기 같은 경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로그 A의 X를 M이라고 두고 로그 A의 Y를 N이라고 둘게요. 그럼 얘가 X가 A의 N제곱이고 Y가 A의 N제곱이라는 뜻이죠. 그럼 X 곱하기 Y는
A의 n 더하기 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우리가 했었던 지수 법칙 하나가 둘이 곱한 게 써야겠다. 이렇게 되는 게 n 플러스 n이다라는 것 때문에 얘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지수법칙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 y분의 x도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니까 요게 뭐야? a의 n-a니까 빼잖아. 용광이 됩니다. 되실까요? 무슨 얘기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변환 공식을 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그는 생각보다 계산이 더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어야 나중에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겹쳤을 때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기했어요 분명히. 특히 이제 이런 조건들도 잘 조심하시고. 근데 저게 되게 웃긴 게 내가 알고 있어도요. 막상 문제가 더럽게 나오면 많이 까먹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이런 문제 푼다고요. 로그 하고요. A 있고 여기다가 뭐 싸게 넣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푼다고요. 계산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인 x가 영수여야 되죠. 그럼 x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조심하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니네 일단 딱 로고랑 화학함수를 섞고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아씨, 못 풀겠네? 이러면 안 돼요. 뭐라도 해야지. 자, 밑조건이에요. 뭐냐면, 밑변환 공식이에요. 로그 A의 B가 있어요. A는 B까지 쓸까요? 그리고 얘는요, 이렇게 된대요.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이것만 증명할게요. 그냥 넘어가는 거 그래서 만약에 로그 A의 B를 X다라고 한다면 B가 A의 X제곱이죠.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를 써요. 우변에 있는 거야? 여기다가 로그 C의 A를 하고 로그 C의 AX를 집어넣으면 되죠. B자리? 내가 방금 뭐라고 했죠? 위에 있는 거 앞으로 던져야 돼요. 얘들아 거꾸로 이게 나중에 뒤로 올라갈 수도 있어야 돼요. 반대로. 역행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고 약분되니까 X가 되죠. X가 뭐예요? 있잖아. 이거 맞잖아. 이런 식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쓰는 여기 나오죠. 로그 B의 A분의 1 들어온 거야. 뭐 하는 거야? C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었지. 그 B의 B니까 B가 1인 거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둘이 자리 바꾸면 역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공식에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로그 A의 B에다가 로그 B의 A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걸 연계해서 이런 걸 풀 수 있어요.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D는 뭘까? 라고 하면 얘가 로그 A의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지워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A의 D. 원래 원칙은 이거죠. 밑을 전부 A로 바꿔요. 그러면 로그 A의 B 로그 A의 B분의 로그 A의 C 로그 A의 C 분의 로그 A의 D 이렇게 되는 거죠. 지워지고 얘만 딱 나옵니다.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얘네들이 자리가 막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밑반환 공식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어렵게 주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계산을 복잡하게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자리를 바꿔서 맞춰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 좀 힘들어요, 솔직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계산.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좋아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추가로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A의 M제곱, B의 N제곱이면 다 넘겨서 밑에는 밑으로 보내고 위로 N분의 N의 로그 A의 B가 됩니다.
까먹으면 안 되는. 많이 쓰는.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계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로그 여기가 8이야. 여기가 32야. 이렇게. 그러면 어씨 어려운 거 같은데? 라고 하겠지만 얘가 2의 세제곱이고 2의 4제곱이니까 바로 3분의 5가 나올 수 있는 좋은 공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미지수로 집어넣은 공식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방정식 같은 경우는. 지수 계산한다던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 때. 그죠? 조심해요. 그리고 또 몇 가지만 또 추가할까요? 또 뭐가 있냐면 객관화 공식에서 이거 있죠. A의 로그 A의 B는 뭐예요? B죠?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 같으면 B가 떨어져요. 바로.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2의 로그 2의 5다 라고 얘는 뭐예요? 바로 떨어져요. 증명해볼까요? 이게 증명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외워라 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그것도 할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쉬워요. 로그 A의 B를 X라고 둬요. 그럼 B가 뭐예요? A의 X죠. 맞죠? 그러면 A의 로그 A의 B면 얘가 A의 X니까 B잖아. 돼요? 근데 얘와 연관지어 하나 더 있죠. A에 로그 B에 C가 있어요. 다르지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얘는 얘랑 자리밖에 없어요. C에 로그 B에 A 이렇게. 요게 이제 어디가 많이 나오면 방정식이 많이 나와요. 로그 방정식. 계산할 때 중간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로그 밑이 똑같은 걸로 B로 X를 집어넣을게요. 괜찮죠? 그러면 자 요게 B의 A의 로그 B의 C죠.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 들어갔잖아. 이렇게. 선생님 아까 최고식이 뭐라고 했죠? 위에 있는 거 던져요. 앞으로. 그럼 얘가 앞에 오면서 로그 B의 C가 되고 로그 B의 A가 되는 상황이죠? 교환하세요. 어차피 실수예요. 바꿔요. 얘가 로그 B의 A가 되고 얘가 로그 B의 C가 되는 상황이죠. 괜찮아요? 반대로 얘를 위로 올리세요. 로그 B의 뭐야? C에다가 얘가 다시 지수 올라가면 로그 B의 A죠. 그럼 보세요. 로그 B의 X, 로그 B의 X. 얘를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의 로그 3의 5는 5의 로그 3의 2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잘 쓰이는 로그 공식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 보는 것처럼 보냐? 아니면 N을 다 외워뒀는데 이건 무조건 잘 나와요.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 설명했지만 로그 방정식이랑 지수 방정식 할 때 뭐예요? 조건을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지금 잠깐 얘기하면 마이너스 3에 2x제곱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거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치환하잖아요. 2x 물론 k로 뭐 t로 치환하잖아요. 얘가 양수다라는 거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나중에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그런 것들이죠. 저게 함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함술자.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썼던 이런 조건들 같은 경우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틈은 그런 데 생겨요. 별거 아니잖아. 다 알고 있지 않나? 라고 하겠지만 문제 풀다가 당하는 게 다 저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파고주는 건 딱 그런 거거든요. 너 다 알지. 근데 이것도 기억나? 라고 하고 그걸 낸다고. 함정으로 조금씩.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 니은, 기도 풀 때도 그 함정 때문에 얘가 맞는 것 같지만 틀리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당할 때마다 아 그렇지라고 하고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당하면 뭐 알겠어 이제 하고 다음에 또 당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답에 대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나 뒤에 가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시고 선생님이 이따가 그 프린트를 뭘로 결정했냐면 대기출에서 일단 3점짜리랑 4점 같은 3점짜리도 넣어놨거든요. 이거 정도는 풀어오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풀어오시고 상용 로그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오는 거 보고 다음 시간부터 상학함수는 좀 한 번에 끝내던 거 이렇게 해서 해야 방학이 한 8주 정도 되죠. 그 안에 수투까지 어느 정도 보려면 어느 정도 나가야 되니까. 자, 학기 가서도 선생님 수학도 계속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신 대비 기간에 가서는 나뉘어요. 같은 반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확통 위주로 시험 보면 그걸 할 거고 선생님 저는 내신 안 봐요 라고 하면 선생님 모의고사 위주로 할 거예요. 그럼 같은 선 내에서 선생님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선생님 해줄 테니까. 학기 들어가면 선생님 시간도 되니까 상관없어요. 뭐 일찍 와도 되고 다른 걸 불러도 되고 괜찮아요. 자, 옛날 비해서 많이 죽었죠, 상용농구. 근데 딱 필요한 것만 설명을 할게요. 문제가 안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 개정이 되면서 야 상용농구를 많이 죽여 라고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상용농구를 죽이면서 거기에 썼던 개념을 다른 로그에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런 유형이 많이 나와요.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상용농구는 뭐죠? 야, 아까 2의 x제곱이 5라네. 그럼 x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로그 2의 5라고 얘기해요. 상용이라는 건 상호적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군대에 가서 만약에 계산할 건데 교수님이 야 이거 x 구하라고 하면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딱 쳐서 얘가 얼마인지 감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여기까지, 수학과는 여기까지. 야, 우리는 로그 2의 5를 얘기할 거야. 근데 군대에서는 아니, 수치로 내놔. 이게 얼마인데? 예.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기 때문에 매번 하는 걸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준치 하나 잡았죠? 뭘로요? 로그 10의 x. 근데 내가 얘기했지, 지금 수업에 얘기했잖아. 수학하는 사람들은 귀찮아요. 그래서 이거 지웠어요. 아, 쓰기 귀찮아. 야, 저게 항상 10이다 생각해. 그래서 얘가 상용로그가 된 거죠. 그리고 저걸로 우리가 상용로그 표를 보기 시작했고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게 되는 게 로그 2가 0.391입니다. 로그 3이 0.477입니다. 문득 기억이 나세요? 옛날에 저거 두 개로 거의 다 해먹었었어요. 우리가. 익숙해져? 그럼 이제 우리가 로그를 가지고 한번 놀다 보면 자, 그럼 상용 로그에서는 한 자릿수밖에 안 나와요. 두 자릿수. 그러니까 자유수 자리가. 그 다음에 소수점 밑으로 내려가는 숫자가 없어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20 같은 경우에는 로그에 이렇게 되니까 1 더하기 로그 2가 되죠. 일단 여기까지만 쓸게요. 계산은 1.3010이 되겠죠? 설마 계산 못하진 않겠지. 에이, 상황인데. 네,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못하는 걸 빨리 찾아서 그걸 보완하는 게 나중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 한 6월이나 7월 가서 그런 애들 말 선생님 저 상함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얘기하면 없어요 답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때부터 상함수 다시 해주려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건 되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문제 계속 풀다 보면 괜찮아요. 근데 상함수를 밀어놔. 내가 제일 싫으니까 밀어놔 잠깐.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겁나 풀어. 희한해. 나도 약간 그런 편이야. 선생님 약간 그런 편이야. 못하는 거 뒤로 밀어놓고 잘하는 걸 빨리 풀어서 좀 끝내놓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반대해야 돼요. 잘하는 건 나중에 해도 돼요. 내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냥 중간중간에 풀면서 확인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나의 함정, 내가 상함수가 안 돼. 확통에서 만약에 뭐 경우에서는 아니면 조건 확률이 안 돼. 이렇게 나오면 그걸 빨리 메꿔놔야 나중에 갈 때 순탄해요. 그래야 나중에 선생님이랑 모의고사 풀 때 다른 애들 다 끄떡끄떡 할 때 나도 끄떡끄떡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모의고사 풀 때 다른 애들 다 끄떡끄떡 할 때 난 저거 밀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해줘. 이런 망해요. 그 함정이 나중에 이만한 거예요. 그럼 빌어야 돼요, 선생님. 아니, 신이시여. 수능 문제 상학함수가 쉬운 것만 나오게 해주세요. 4점짜리 안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빌어야 돼요. 그래서 수능은 선생님 내가군요. 10%는 운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생각해봐. 내가 상학함수를 못해. 나 지수록 겁나 잘해. 수능 겁나 잘해.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상학함수가 3점짜리만 나오고 4점짜리가 안 나왔어. 오, 그럼 난 좋은 점수를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기본은 푸니까. 근데 반대로 지수록은 쉽게 나오고 상학함수가 겁나 어려운 4점짜리 나왔어. 그럼 난 이 시험 봐. 진짜 이게 있어요, 우리. 무시 못한다니까요? 자, 보시죠. 이거예요. 됐죠? 그러면 만약에 로그 200이 되면 자릿수를 바꿨어요.
로그의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얘가 2 더하기 로그 2가 되는 패턴이에요. 괜찮으세요? 이런 에이, 다 아니까 선생님 이 말이 너무 무서워. 다 아니까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 피드백이 들어왔을 때 몰라요라고 하면 아이씨 또 다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니까 표현을 해줘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안 되는 건 잘 되는 건 더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 풀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선생님한테. 반대로 가죠. 로그 0.2가 있어요. 그럼 얘는 로그 10분의 2니까 자 바로 계산해요. 로그 2에 이렇게 괜찮을까요? 괜찮으세요? 그냥 계산이니까요. 몇 개만 더 적을까요? 0.01가 있으면 로그 100분의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의 패턴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예. 그러면 저걸 가지고서 충분히 상용 로그 문제 패턴의 계산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문제 나와요? 상용 로그의 활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의 지수랑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나 훈수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그 부분은 많이 죽었다고 한다면 상용 로그를 가지고 푸는 활용 문제는 살아나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상용 로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그 활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죽여가 아니라 숨겨가 된 거예요. 숨겨 대신 문제는 나와요. 근데 난 이게 더 안 좋다고. 차라리 그냥 다 알려주고 똑같이 내는 거예요. 똑같이 문제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게 느껴요. 내가 나중에 확통하면서 되게 할 거예요. 확통으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로그 x라는 녀석을 n 플러스 알파라고 정의해요. n은 정수 파트, 정수 부분이라고 하고 알파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라고 정의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세요. 얘는 이제 0 플러스 로그 2 패턴 이렇게 정수, 정수, 정수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정수, 정수 이렇게. 나중에 값을 보면 얘가 마이너스 0.699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1 더하기 0.3010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해하고 얘를 구하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가는 거. 수치가 나왔을 때 상용 로그의 x값을 구하는 연습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건 가끔 확통으로 나와요. 확통으로 로그 문제 나오는 경우, 지문제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심지어 이항정리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 숫자 집어넣는 게 그 지수 계산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수형 계산은 잘 하셔야 돼요. 보시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요걸 잠깐 간단히 쓰면 알파라는 녀석이 로그 x 빼기 n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가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알파를 살짝 지우고 n을 더해주면 n 로그 x n 플러스 1이에요. 유행해서 이렇게 가도 될까요? x는 10의 n제곱 10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호환돼요? 괜찮아요? 위에서 아랫줄? 괜찮아요? 밑이 10이니까 자 여기 보세요. 한 자리죠? 정수가 여기 두 자리죠? 정수가 1이에요? 세 자리죠? 정수가 1이에요. 이게 그냥 이럴 리가 없거든요. 푸수 첫째 자리에서 2가 나왔죠? 마이너스 1이에요. 푸수 둘째 자리에서 2가 나왔죠?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것도 그냥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될까요? 그럼 첫 번째 n, 즉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대신 두 개를 나눠요. x가 1보다 큰 경우, 여기죠. 1보다 큰 경우. 그러면 x는 n 플러스 1 자리수를 갖게 됩니다. 소수점 버리고 앞자리만요. 왜요? 이 때문이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n이 정수가 2다라고 할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얘는 100이고 100보다 크거나 같고 1000보다 작으면 세 자리죠. 맞아요? 세 자리죠. 네 자리로 넘어가는 참수가 1000일 됩니다. 요게 요 얘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x가
x가 만약에 5번이다. 여기. n이 음수란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지. 소수 마이너스 n번째. 마이너스 왜 n번째인지 알죠? n이 음수예요 지금.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기 안일수 두 장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것도 봐봐요. 여기서 예를 들면 n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 x 마이너스 2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쓰지 마. 바보같이. 거부라고 해서 미안. 찔린 사람 있을 텐데. 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 다음 자리 얘보다 작으니까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 무작정 외우면 안 돼요. 왜?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상형문구가 죽은 대신에 이거를 사용해서 다른 문제나 집어넣는다 했죠? 그럼 여기가 상형문구가 아닌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준다고. 로그 5의 x를 n 플러스 알파라고 보고 n이 정수예요. 알파도 이렇게 줘요. 그럼 이 상형문구의 패턴을 미칠 식이 아닌 5로 바꾸고 그 문제의 패턴을 낸다. 상형문구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무섭죠. 이렇게. 근데 진짜 이런 문제가 로그에서 나와요. 진짜로요. 최근에 선생님 많이 봤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얘기를 가져다가 여기 바꿔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구경시켜줄게요. 아직까지 우리 기출을 풀게 되면 알게 될 테니까.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수가 하는 역할이 뭔 거예요? 숫자의 자리배열. 어디가 있을까? 몇 자리 숫자일까? 숫자 이름 똑같잖아요. 자리배 왔다 갔다 이렇게 앞으로 천자리도 만들었다가 소수점 자리도 만들었다가 하는 게 n이다. 얘는 자리배열. 자, 이거 지울게요. 두 번째. 얘가 중요해요. 알파. 소수 부분. 얘는 수의 배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2를 가져다가 자리만 n이 바꿔줬죠. 이렇게. 근데 뒤에 보면 소수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숫자 있는 변하지 않고 걔가 왔다 갔다만 n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숫자는 똑같은 숫자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이제부터 문제를 낼 테니까. 그러기 전에 이거 하나 보고 가자. 이거 어서 많이 봤지? 어서 봤어. 얘네가 되게 싫어하는 수학자야.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 가우스가 생각나죠? 어서 들은 것 같은데? 가우스 x를 만약에 n이라고 하면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이 작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로그 x의 가우스가 n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로그 x의 가우스가 n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를 가지고 있다?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n이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스테이트 그냥 친절하게 얘들아 로그 x의 정수값이 n이야 라고 주면 좋은데 절대 그렇게 줄 생각이 없는 거야. 돌려줘요. 이거래 라고.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항상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로그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작다. 또는 같은 얘기인데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 두 가지로 남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어려운 얘기로 가요. 자, 요 부분에서 1번 문제. 로그 x와 로그 y의 소수 부분이 같다 라는 문제가 나와요. 미안하지만 이건 내시에도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모의고사에도 가끔씩 출문하는 예성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맞다 틀리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면 중간에 뭔가 소수를 주기 위해서 로그 계산하는 소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뻔해요. 로그
x 빼기 로그 y. 아니 생각해봐. 소수분이 그때 빼면 뭐 나올 것 같아? 좋은 거 넣어. 여기서 로그 200에서 로그 2를 뺐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뭐가 나와요? 2 나온다. 소수분이 같으니까. 근데 얘들아 이거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100이니까 이거 나오잖아. 같은 얘기다 라는 걸 알아먹어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우스 로그 x가 2야. 내가 선생님 뭐였죠? 두 가지를 생각하자. 2보다 크거나 하고 로그 x가 3보다 작아. 아니면 로그 x를 2 플러스 알파로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의 문제는 이거예요. 로그 x 세제곱과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럴 때 x는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죠? 빼면 정수라면서요? 여기서 얘를 빼세요. 로그 x의 세제곱 빼기 로그 x는 2의 로그 x죠. 얘가 뭐라? 얘가 정수라. 그럼 얘가 있네요? 가져도 돼요. 그래서 2의 로그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죠. 따라서 2의 로그 x가 4 또는 5예요. 그러면 로그 x가 2 또는 2분의 5가 되면서 x는 100이거나 또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떡하니 나오진 않지만 이거의 얘기를 가져다가 소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조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아, 합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줄게요. 우리 뭐 됐으니까 여기를 지우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거 말고 얘는 예전에는 되게 유명했던 문제인데 요새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얘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런 문제를 풀리는 이유는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있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밑을 바꿔버리는 거 같은 경우.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런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야 상응고에서 지수하고 관계했잖아. 아니 정수랑 소수 부분 관계했잖아. 그거를 갖다 쓰는 거야 라고 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원래 여기 지금 이제 거의 약간 잘 안 나오니까 내신에 오는 거지. 근데 보세요. 두 번째. 이번에는 로그 x와 로그 y의 소수 부분의 합이 k이던데 k가 보통 1 또는 뭐 2분의 3 뭐 이런 게 여기 나와요. 근데 가장 주목할 녀석은 보통 1이죠.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1.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이것도 갖다 쓸게요. 로그 x의 가우스가 이다. 역시 두 가지. 이렇게 되는데 가장 기본 문제는요. 뭐예요? 저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들아 소수 부분의 합이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면 되죠? 그쵸? 반대로 로그 x 더하기 로그 y가 뭐면 돼요? 얘가 정수면 돼요. 맞잖아. 정수소수 정수소수인데 소수소수 더해서 1이 되는 거니까 다 합은 정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봐봐. 여기서 로그 x를 두 가지 방법을 다 풀어볼게요.
로그 x를 뭐야? 2 플러스 알파라고 써요. 알파는 대신 이제 여기 0이 안 들어가죠. 알파가 여기면 소수를 더해서 어떻게 1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럼 로그 루트 x면 이게 2분의 1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괜찮으세요? 맞잖아. 여기다가 2분의 1 한 거잖아. 루트 x니까 2분의 1 막 부서진 거.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소수, 얘가 소수. 그래서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알파가 3분의 2가 되고 따라서 로그 x는 2 더하기 3분의 2. 즉 3분의 8이 될 것이고 x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풀어도 되죠. 잘 보세요. 일단 쉽게 이제 다 아는 거잖아. 이거를 이렇게 풀어볼까요? 아, 로그 x는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네. 그 다음에 2분의 1의 로그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네. 더해요. 이렇게. 더하세요.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의 로그 x는 뭐야? 4.6. 여기는 소수수 저기는 분수수인 거야? 2분의 3부 나눠요. 그럼 여기는 2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가 되죠? 이렇게 넘기면 여기 3이 되죠. 여보 잘못 풀었니? 잠시만. 2, 3, 2분의 1 둘이 더하면 아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구나. 미안해. 여기서 끝내야 되죠. 여기서 끝내야 되죠. 왜 이걸 나눕니까? 나누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정수여야 되죠. 네? 이해가 되셨어요? 맞잖아요. 얘가 4.5가 맞지. 내가 이거 쓴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맞잖아. 둘이 더하면 정수가 된다 했잖아요. 8mm니까. 돼요. 오케이. 그러면 2분의 3의 로그 x는 3 또는 4예요. 그러면 로그 x가 2거나 또는 3분의 8이죠. 근데 2가 안 되는 경우는 생겨요. 왜요? 로그 x가 2면 알파가 0이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알파는 안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가 쉬우면 이 방법을 추천해줘요. 근데 여기가 되게 더럽잖아요? 그럼 이 방법을 추천해요. 이걸 빼야 되는 게 많이 틀려요. 이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집은 이렇게 풀고요. 어떤 문제집은 이렇게 풀어요. 문제집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얘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편한데 여기가 많아지면 케바케로 나뉘고요. 얘는 좋은 점은 케바케로 안 나뉘지만 요거를 빼야 된다는 게 특이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어렵게 풀어볼게. 잘 봐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들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를 하나만 바꿀게요. 얘가 3이잖아요. 여기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죠?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럼 여기 할 때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3이라서 여기가 이렇게 돼요. 질문! 소수가 2분의 알파에? 그럴 리가요. 여기가 앞에가 2분의 3인데 얘를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알파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얘가 소수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여기 제곱으로 구하잖아요? 그러면 케바케 나뉘어요. 크냐 작냐에 따라서.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 내가 이거 가르치는 이유보다 이 문제를 가져다가 다른 문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다 하고 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 아마 이걸 사용하는 문제가 아마 여기 블랙에 몇 개 실려 있을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선생님이 주는 문제도 한두 문제 있을까 말까 하는데 자, 그 다음 딴 얘기를 하나 더 볼게요. 이제는 진짜 수능 문제거든요. 얘도 아까 선생님이 지수에서 실근을 뜻하는 것처럼 하나의 유형이에요. 잘 들어요. 만약에 로그 x 얘 정수 부분을 fx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gx라고 한 거죠. 괜찮죠? 따로 떨어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x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할게요. 1번. 같아요? 어려워요? 그렇지, 봐봐. 내가 아까 분명히 앞에서 지수로고 상용로고 설명할 때 그냥 계산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분명히 알려줬어요. 근데 저 얘기를 이렇게 또 함수로 바꿔버리면 한 번 알고리즘이 돌지 않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버퍼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건 몇 가지 유형들은 그 버퍼링을 다 없애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럼 무슨 수능 볼 때 무슨 얘기죠?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 보자마자 이렇게 푸는 이게 나와야 돼요. 버퍼링이 오래 생길수록 틀릴 확률이랑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유형을 많이 풀자는 얘기고 유형 분석을 잘하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놨다가 만약에 이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거 그 얘기네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돼요? 맞죠? 얼마야? 2점. 이해했어요? 왜요? 자, 로그 100의 정수부분이고 로그 999의 정수부분이다. 몇 자리예요? 세 자리죠? 세 자리죠? 그러면 정수는 2점. 여기서 세 자리면 2잖아요. 맞죠?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얘는 원래 2야. 얘가 2점 얼마고 3을 안 넘잖아. 3이 1000이니까. 선생님이 이해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상용로그를 쭉 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함수로 지명을 하고 풀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쉬운 걸로 가요. 진짜 쉬운 걸로 간다. 같아요? 버퍼링이 있을 거야. 대놓고 저기 써있는 거 썼잖아, 선생님. 같죠? 소수자에 소수만. 얘가 아니지. 이것만 쓰는 거죠. 돼요? 그러면 참거짓을 부를 때 요런 게 기억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억, 니은, 지금 부를 때 요런 게 기억에 나와요. 이제 니은에 나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시그마 K 1부터 100까지 얼마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거는 뭐 옛날에도 많이 했어요. 자, 1부터 9까지는 0이죠. FK 한 자리니까. 10부터 99까지는 뭐예요? 1이고요. 딱 100이 되는 순간 이거 되죠. 무슨 얘기지? 92죠. 맞나요? 90개잖아. 90개에다가 2 던지잖아. 이런 게 나와요. 이건 되게 쉬운 걸 선생님이 던져준 거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와요. 자, 그럼 조금 더 어렵게 갈까요? 여기서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아무 찍지 말고. 맞지 않아요? 왜요? 봐봐요. 아니, 우리 아까 했잖아요. 로그 XY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는 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로 틀리면 틀린 거잖아요. 문제에서. 자, 예를 들게요. 빨리. 아주 간단한 거. X가 2, Y가 5, XY는 10. 로그 XY 1. 플러스 0. 그죠? 그럼 여기 소수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 정답 1. 근데 로그 2는 0 더하기 로그 2. 로그 5는 0 더하기 로그 5. 그럼 여기는 1, 여기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참이 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이거죠. 이 경우에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얘가 같으면 같고 얘가 다르면 둘 다 같아요. 저걸
동치라고 하죠. 어종. 같이 죽고 같이 산다.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더했을 때 소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이 1 넘지 않으면 정수 부분끼리 더해서 된다. 하지만 내가 더해서 1이 넘어가면 여기 다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처럼. 이해가 되세요? 왜냐 봐봐. 여기잖아 소수 부분이. 근데 얘는 더하면 1이란 말이야. 넘어가잖아요. 얘가 크죠? 오른쪽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어렵게 가면 얘가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얘기예요. 저런 걸 가지고서 이 하나의 매개체를 가지고 또 여러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상용 로그 이걸 안 쓴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로그 x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 밑에는 로그 2x라고 주면 문제가 싹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알아야 이 밑이 바뀌었을 때 다른 문제 패턴의 문제들을 계산할 수 있게끔 된다는 얘기죠. 이 연습이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렵죠? 네, 여기 너무 딥하게 안 들어가도 돼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상용로그는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나와도 되게 가끔 나올 거거든요. 조금 나오고 아니면 내가 얘기했죠? 이 얘기를 가져다가 다른 문제에다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정도만 나오니까 예전처럼 막 이걸 딥하게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뒷부분 좀 풀게요. 지수로 함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한 번에 나가고 그다음에 사업함수도 웬만하면 다음 시간에 나갈 수 있게 할게요. 어려워. 이 잘렸다.